진짜 쟤 왜 저래? 주변 곳곳에 숨어있는 빌런들로부터 상처받는 분들. 이 남자 전화 꺼져 있어. 또 잠수야. 건강하지 못한 연애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꼬여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르르 어루만져 드립니다. 총기 있는 정신생활. 매주 월요일 우리의 월요병과 더불어 다양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총기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앞에 우리 보는 라디오를 위해서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김총기입니다. 아니 누가 전문의로 알겠어요. 지금 되게 대학생 새내기 같아요. 대학생 새내기. 아니 왜냐면은 딱 이 가디건을 딱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온 거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어려 보이나요? 네, 너무 어려 다행이네요. 보이고 진짜 동안이세요. 아니 우리 이번 주가 수능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벌써. 네, 요즘 학생들도 정신의학과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오나요? 중고등학생분들 많이 오죠. 거의 대부분 입시 아니면 교우 관계 혹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거의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문자로 우리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윤석 수연맘 희경님께서는요, 쌤이 언니 춤추고 총기쌤은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웃겨요. 총기쌤 정신건강에 타격 없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라로 보시면은 제가 총기쌤이 있건 말건 춤을 추거든요. 근데 매번 총기쌤이 오는 시간에 매번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세요, 피디님께서. 뭘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제가 이 춤을 또 알고 신나니까 춰야죠. 그러니까 추면 총기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박복경님도 총기쌤 쌤디 춤추는데 표정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혹시 저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앞에서 제가 춤을 출 때 총기쌤은 계속 바라만 보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춤추고 있었어요, 내적으로. 내적으로? 네. 외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내적 댄스. 내적 댄스? 네. 그런 생각을 무슨 생각했어요? 그럼 보면서? 사람마다 참 타고난 에너지가 다르구나. 방금 특이하다. 그래서 아니. 타고난으로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타고난 에너지가 다르구나. 네.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총기쌤 눈빛이 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는 왜냐면 약간 저 같은 MBTI 또 E인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봐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또 춤추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총기쌤을 위해서 총기쌤 하나만을 위한 공연을 한 겁니다.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기운이 있으세요. 너무 다행이네요. 총기쌤에게 에너지도 드리고. 자, 이어서 우리 6894님께서 수능 때문에 저희 딸도 엄청 스트레스인데 병원에 갈까 말까 고민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면 학생들도 많이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능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이 엄청 인생의 큰 이벤트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학생들이 부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온 가족의 부담을 다 받잖아요. 친척들 한 20명, 30명이 모여도 고3 한 명 있다 그러면 다 고3 눈치 보니까 맞아요. 본인은 얼마나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크겠어요. 맞아. 우리 총기쌤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수능 등급이 잘 나오셨나요? 수능? 네. 저는 수시로 갔어요. 아니 수능 잘 보긴 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동안 봤던 모의고사 중에 제일 잘 본 게 수능이었어요. 진짜요? 네네네. 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의고사는 말아먹어도 수능은 잘 보고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 반대로 쌤디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 강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주변에서 잘한다 이랬는데 막상 딱 실전에 가면은 항상 떨어지는 스타일이었는데 혹시 수능 대충 어느 정도 나왔나요?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몇 등급 정도라고? 잘 기억이 안 나. 제가 근데 그 국영수는 다 1등급을 맞았는데 국영수가 생각보다 수능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마음 놓고 했더니 점심 먹고 과탐 시간이 졸아서 진짜요? 졸았어요? 네, 졸았어요. 어머. 졸아서 과탐 잘 안 나왔어요. 저도 수리 때 너무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뒷부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체능 쪽이었으니까 네네. 가위 눌렸어요. 전. 수능 날
그 정도로 편하게 봤다. 아. 정신 건강은 제가 세상 건강하거든요. 그쵸. 너무 편해서. 그럼 제일 잘 나온 게 이제 1등급. 그쵸. 근데 진짜 국영수 1등급이면은 모든 부모님들이 제일 그거죠. 자, 선생님은 시험 아무튼 당일 실전에 너무 강한 스타일이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참여 안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이제 수능 때문에 수다를 떨다가 이걸로 또 한 시간 다 보낼 뻔했네요. 자,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혹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각종 고민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우리 청기 선생님이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고 때론 냉정한 조언도 해주실 거거든요. 솔직히 조언도 냉정함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너무 또 따뜻하게 안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냉정한 거랑 차가운 거랑 다르니까요. 맞아요. 오, 냉정함과 차가움은 다르다. 맞습니다. 자, 그럼 미리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외계인님의 사연입니다. 2달 전쯤 저희 회사에 신입이 들어왔는데요. 회사 생활 20년 만에 처음 보는 캐릭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신입은 20대 후반의 여잔데요. 일단 일하다 말고 갑자기 나가서는 한참 지나서 들어오는 겁니다.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그러기에 근무 시간에 어딜 그렇게 오래 나갔다 왔냐고 물었죠. 아, 저 배고파서 김밥 먹고 왔어요. 와, 물론 일하다가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1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며칠 전엔 점심시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서야 붕어빵이 담긴 봉투를 들고 나타났죠. 그러더니 혼자 야금야금 먹는데 붕어빵 냄새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무실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혼자 먹더라고요. 보통 회사에서 간식 먹을 땐 대부분 나눠 먹지 않나요? 저도 출근길에 떡을 사와서 나눠 먹고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사들고 오면 조금씩이라도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의 유일한 MZ인 대학생 조카한테 너도 그러냐고 물어봤죠. 아니? 나 회사에는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학교에선 애들이랑 간식 생기면 같이 나눠 먹지. 네, 뭐 간식은 그렇다 쳐도 근무 시간에 말없이 나갔다 오는 것 등등 그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닉네임 외계인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아, 요즘에 약간 이런 고민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젊은 친구들은 내일은 내가, 내 건 내가 라는 마인드도 좀 많이 생겼고 각자 하는 그리고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하자니 좀 꼰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근데 약간 세대 간에 갈등이 그 언어로 더 격화되는 것 같아요. 막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MZ라고 부르면서 사실 이제 조롱하고 맞아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꼰대라고 꼰대. 하면서 약간 멸칭처럼 부르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적을 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무 태도가. 네. 그런 지적을 하는데 꼰대 소리를 들을까 봐 좀 두려워서 말을 맞아. 못하게 되는 것도 그런 언어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좀 MZ, 꼰대 이렇게 좀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다 보니 점점 제 생각과 주관이 뚜렷해지면서 그리고 못했던 말들도 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진짜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엄청 고루한 옛날 꼰대 문화로만 보이니까. 맞아요. 이제 그들도 언젠가는 다 신세대였잖아요. 네. 예전에 그런 기록이 있대요. 그 피라미드에 옛날 기원전 4,000년 전 노동자들이 네. 벽에다가 이제 새긴 낙서 같은 것들을 해석을 한 연구가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원전 4,000년 전에 그런 낙서가 써 있었대.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우와, 진짜요? 인류의 역사상 계속 예의가 없어져 온 거죠. 젊은 애들은
다 이제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윗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문화를 아직 다 익히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새로 바꾸려 그러고 예,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문화들을 갖고 있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바꾸려고 한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세대를 막 나누잖아요. 뭐 어느 시대나 있긴 하지만 요즘 MZ에 대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도 그런 갈등은 항상 있어 왔는데 이제 네.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과 부딪힐 때는 항상 충돌이 있잖아요. 언제나 항상 합리적으로만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엔 이제 더군다나 SNS 이런 데에서 그런 자극적인 그 말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MZ 세대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편가르기가 더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모든 계층에서의 문제가 이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져요. 남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좌우도 그렇고 맞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렇게 갈등이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거는 맞아요. 전 요즘의 문제는 그 갈등을 극단으로 가르는 요즘의 그 소통 방법의 문제지 요즘 세대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자꾸 뭐 MZ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개념 있고 생각이 많고 좋은 MZ가 있고 또 너무 따뜻하고 막 다 베풀어주는 꼰대가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개개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신입사원도 제가 봤을 때는 MZ 문제가 아니라 조직 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쵸. 사실 네. 이제 붕어빵은 좀 선 넘었죠. 너무 선 넘었죠. 붕어빵은 근데 또 선 넘지 않은 것도 차라리 밖에서 먹고 오는 게 잘 나을 수도 있는데 네. 또 혼자 먹은 이유도 나을 것 같은 게 요새 또 붕어빵도 비싸요. 사람들 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붕어 델리만주 어, 이런 거 오! 사와서 먹기 시작하면 이제 맞아. 진짜 손 델리땡땡. 넘은 거죠. 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는 밖에서 먹고 오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우리 짝짝이 분들의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1698님이 저희 팀 신입이 자기가 아침에 먹던 간식 놓고 왔다고 집에 갔다 왔는데 진짜 특이 캐릭터라 느꼈어요. 간식도 안 주더라고요. 아침에 먹던 간식을 놓고 왔다고 집에 갔다 왔다고요? 근데 이게 직접 집에 갔다 온 게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집에 갔다 오는 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근무 시간에 근무 안 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요즘 회사들은 또 자율 출퇴근을 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상관없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비밀로 하고 차라리 갔다 오는 게 나은데 간식 놓고 왔다고 갔는데 간식을 안 주는 거면은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간식을 안 줬다고? 네, 안 줬대잖아요. 차라리 누가 간식 옆에서 먹는데 안 주면 속상하세요? 속상하다기보다는 그래도 물어는 보는 게 예의는 아닌가. 아니면은 혼자 그냥 따로 먹는 게 낫지. 냄새 풍기면서 짭짭 소리 내면서 막 가루 막 이렇게 흩날리면서 그거보다는 같이 먹을래요? 아니면 그냥 혼자 먹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근데 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 대표 원장님이 자기가 전날 가족끼리 중국 음식을 시켜 먹다가 탕수육이 많이 남았다고 탕수육을 남은 걸 포장해서 병원에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라는데 별로 안 좋아 보였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사온 게 아니라 남은 거를 포장해 왔다. 그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쵸. 그거는 엄청 친한 사이는 가능하거든요, 사실. 근데 병원 직원들에게는 새 거를 그냥 사주는 게 그림상.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먹고 있는 간식을 옆 사람한테 너도 좀 먹을래?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우리 박상현님께서 기사로 봤는데요. 요즘 신입 외근 나갔는데 너무 안 와서 나중에 보니까 나간 김에 마트 들러서 장 보고 왔대요. 다들 입이 떡 벌어져 있는데 생선은 이따 가져간다고 탕비실 냉장고에 넣어두기까지 했대서 에이 설마 거짓말이라고 외쳤거든요. 기사로 났다고 하는데 요즘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근데
이런 게 기사로 나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사가 나거나 아니면 이런 걸 누가 막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올리면은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또 화두가 누가 되면서. 기사화하고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개념이 없거나 네. 좀 무례한 사람들은 언제나 얼마든지 있어 왔는데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자꾸 막 자극적으로 퍼지고 하다 보니까 세대 전체가 다 그런 개념 없는 세대라고 편가르기가 되고 욕먹고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편가르기가 심해져서 그래요. 우리 서북배님께서는 그냥 사람이 문제임, MZ랑 상관없음, 개인주의 아닌가요?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MZ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실제로 사무실 내 근무 분위기가 많이 저하되는가를 네. 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예를 들어서 자율근무제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내가 너무 많이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데도 저렇게 불편할까를 네.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정말로 피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직접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회사 인사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이거의 해결 방법을 살짝 이제 조언을 얘기해 준다면은 인사과에 가서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회사 내 사무실 근무 분위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어서 사기도 떨어지고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 근무 진행에 차질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본인이 이렇게 대놓고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없어 보이는 거긴 하죠. 직접적으로 인사 고과에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먼저 가서 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긴 한데 맞아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쉽지 않은 네. 것 같긴 한데 제일 깔끔한 건 그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좀 깔끔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마음의 고민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4부에서 이야기 나눌게요. 따뜻한 후의 햇살 같은 널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마저 수다가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총기 선생님과 총기 있는 정신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사연에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우리 익명으로, 맞아요. 그건 MZ세대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부장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러려니 해요. 부장님이. 맞아. 부장님이. 붕어빵 먹고. 그러니까 이게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또 말도 못하고 되게 끙끙 앓겠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이혜용님께서는 울 회사 신입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튀는 행동을 안 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신입도 있네요. 근데 이게 진짜 아까 말했던 개개인 성향의 차이고 성격인 거지. 그럼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죠. MZ라고 묶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꼰대도 꼰대라고 묶어가지 않고. 그래, 좋은 사람 칭찬은 인터넷에 잘 안 올라오고 맞아. 이상한 사람 욕만 올라오니까 맞아요.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맞아. 그런 것만 또 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쟤는 왜 저래? 싶은 고민이 들 때 이 코너에 사연 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사랑 고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제 4부 딱 되면서 사랑 러브러브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익명 요청하신 채모 씨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소개팅을 하거나 동호회에서 누굴 만나도 늘 처음과 끝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 처음에 상대방이 저에게 이성적으로 대시를 하면 딱히 제 마음이 설렌다거나 그리 많이 좋아하지 않아도 남자 쪽에서 막 열정적으로 저를 리드하면
만나다 보면 나도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저의 마음은 그대로고 상대방은 그런 저의 미지근한 마음에 상처받거나 화를 내면서 헤어지게 되죠. 게다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떠나면 꽤 한참을 힘들어합니다. 한참 동안 엄청 외롭고 우울하죠. 이런 저의 연애 패턴을 잘 아는 친구들은 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사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아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거란 기대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뜨겁게 사랑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의 연애를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문제가 있나 싶죠.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연애해 본 적이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사귀려면 어떤 확신? 아니,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걸까요? 채모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선생님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대단히 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 꽤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편향이 있긴 하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기는 누군가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거나 좋아해 본 적이 없다라거나 네. 심지어 어떤 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와, 사랑이 주는 그런 설레임은 제 원동력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런 설레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와,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뭐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와이프가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특별히 문제에 뭐 불만은 없는데 엄청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약간 이 채모 씨의 사연을 보면은 근데 또 웃긴 게 본인은 엄청 사랑하지 않지만 헤어지면 또 힘들어. 그쵸. 근데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냐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차갑게 대하면 상대방은 애를 쓰거든요. 어떻게 잘해주려고 하고 막 뭐든 막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엄청 받았으니 나중에 더 허전한 거야. 그 사람이 없으면. 약간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차갑게 혹은 뭐 예의 없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적어도 이제 스스로 쓰시기로는 최대한 저도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거든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정말 좋아할 생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뭐 한번 만나주지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자기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기대를 가지고 연애를 하신 건데 네. 그렇지 못했잖아요. 네. 전 중요한 거는 헤어지고 나면 한참을 힘들어한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헤어지고 나서 왜 힘들겠어요. 그거는 좋아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분은 뭔가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좀 의존하고 싶다 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충분히 좀 허락해주고 인정해주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알아차리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 되게 시적인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랑은 느낌이다? 느낌이지 않을까요? 느낌은 대단히 순간적이고 가변적이에요. 느낌은 불안한 느낌 아니면 기분 좋은 느낌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근데 그게 느낌이라고 하면은 나를 사랑해? 물어봤을 때 지금은 잠깐 아닌 것 같은데 어제는 사랑했거든. 조금 있다가 느껴지면 그때 얘기해줄게. 이렇게 돼야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설사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화가 난 순간에도 사랑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은 하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약속. 네, 그렇죠. 사랑은 관계에 대한 약속이지 느낌을 정의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연인 혹은 다른 이성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을 내가 무엇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해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은 이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을 사랑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네. 한다면은
타고나기를 나는 그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건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은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겠죠. 좀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많이 힘들다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거나 혼자 남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고통이. 그렇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곧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혼자 남게 되는 거에 전초 증상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도록 스스로를 허락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무언가 느낌이 느껴져도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 괜찮아. 근데 사랑? 잘 모르겠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습관적으로 그런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떠나는 게 무서우니까 혼자 남는 게 두려우니까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막 죽고 못 사는 어떤 나도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막 폭발하는 감정이 느껴져야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하네 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순간 점점 더 발전하는 감정이거든요. 네. 긍정적인 감정은 풀무질이 필요해요. 네.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애써 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요. 그런데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과 옆에 있다. 그러면은 느껴지는 신체적인 감각이나 느낌은 두근거림이나 뭔가 좀 속이 좀 불편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불안함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설레임과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과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내가 좀 잘못 분류하고 있거나 혹은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고 있는 게 나의 관계를 좀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계 안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계속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정확하게 언어로서 어떤 감정인가를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지금 이 느낌이 불쾌한지 유쾌한지 좋은지 싫은지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감각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한번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이선희님께서 저도 사연자분처럼 먼저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인지를 못한 거였더라고요. 난 먼저 좋아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 이미 상대를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도 난 먼저 좋아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기 시작하거나 상대방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는 거는 무언가 불안하고 위험한 일의 전초라는 걸 느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키우지 않으려고 하거나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죠. 방어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이야기했다시피 스스로 풀무질하지 않으면 저절로 커지지 않습니다. 잘. 네, 맞아요. 빨리 인정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안유민 씨께서 많이 두근거리지 않는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사랑에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사연자분. 이렇게 겁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럼요. 이 이야기 겁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눈에 띄는 거는 사연에서도 부러워한다는 대상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다투고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분이 생각하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갈등과 어떤 큰 소리를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한다면 열정적으로 상대방을 갈구하고 그 안에 싸우고 다투기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사랑도 굉장히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을 열정적인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무섭고. 맞아요. 자, 반대의 고민도 왔습니다. 우리 조모 씨께서 엄청 누군가 너무 좋아해서 꿈에서 나타날 정도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그 얼굴을 보려고 몇 시간을 달려서 갈 정도로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그러다 그가 제가 좋다고 하면
급격하게 감정이 식어서 결국 사귀다가 얼마 안 되어서 헤어져요. 왜 이러는 걸까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되는데 상대방이 날 좋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식어버리는 분들이 제 주변에 또 너무 많고, 심지어 이거를 일컫는 말도 있어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개구리화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개구리화요? 네, 개구리화라고 상대방이 너무 좋다가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제 안 좋아지는. 청개구리네. 맞죠? 그 느낌이 그 청개구리라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뭐 개구리 왕자를 빗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내가 그 상대방이 내가 좋다라고 하면은 네. 급격하게 마음이 식는 건데, 결국은 이런 분들도 그 마음 느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짝사랑하는 감정을 사실 고통을 좀 수반하거든요. 네. 뭔가 좀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잖아요. 막 저릿하고 뒤에서 바라만 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죠. 아. 무언가 안정적이고 네. 편안하고 사랑받는 느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결국은 이런 분들, 그리고 아까 이 사연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이란 그럼 네.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네. 내가 자꾸 분류하는 이 좋아함과 사랑이라는 감각이 나를 정말 지속 가능하고 편안하게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과 좋아하는 걸 분류하기 시작하면은 네.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뭔가 좋아한다. 나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 정말 사랑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그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 관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를 자꾸 네.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질문이 왔습니다. 3991님께서 강한 느낌이 오는 나쁜 남자보다는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소중히 여겨줄 것 같은 남자와 만나는 게 절 위해서 더 좋겠죠? 근데 꼭 나쁜 남자가 끌린다. 여자들은 이상하게. 남자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쁜 남자는 뭔가 나를 좀 신체적으로 되게 자극을 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네. 나타나는 신체의 언어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때 나타나는 신체의 언어와 비슷해요. 결국은 비슷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에게 느껴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그 느낌을 내가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는 사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다 보니까 나쁜 남자를 볼 때 막 무언가 설레고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분류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모르면은 저 사람이랑 만나면 힘들 거야 라는 걸 알면서도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좀 느껴져. 짜릿해. 운명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방금 웃어줬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잖아요. 그 느낌을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관계를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운명이나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거나 네. 결국은 이 사람한테로 나는 가게 될 거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본인이 본인을 더 고통 속으로 몰고 가는 그 패턴이 반복되죠. 또 다른 우리 짝짝이 분들의 고민도 한번 볼게요. 박상현님께서 총기쌤, 아내가 커피잔 욕심이 많아요. 세트로 된 커피잔을 사고 또 사요. 사용도 안 하고 진열만 하기도 합니다. 심할 땐 박스 개봉도 안 한 커피잔 세트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어디 한 구석이 허해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확 샀다가 나누면서 비우고 또 확 사고 있거든요. 그 심리가 궁금해요. 비우고 사고 비우고 산다고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뭐 이것만 보고 알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내분도 커피잔을 이렇게 자꾸 계속 사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충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집에 좋은 커피잔이 있어도 네. 새로 나온 예쁜 커피잔 세트를 보면 사고 싶다라는 충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네. 그냥 일단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 어디 한 구석이 허해서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허하냐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딘가 무언가 좀, 그러니까 혹은 강박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꾸 저장 강박처럼 네. 모으고 더 사려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정말 돈이 많아서 커피잔 정도야 뭐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사듯이 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내분이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러는가를 대화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벌써 우리 김총기 쌤과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보라를 위해서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맞죠. 재밌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총기 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